중요한 거는 이 5년 후의 미래를 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코인이 차트나 가격의 변동성에만 투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고요. 이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다 해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지금 11월 16일 오후 4시 16분이고요. 비트마인 가격 떨어져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이더리움을 비트마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뷰를 봐야겠죠. 여기 나오는 영상 하나증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캡처해가지고 했던 영상이고요. 이 출처 자체가 하나은행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영상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소스로 사용하기는 하고요. 이제 비트마인이 지금 월가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마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마인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마인이나 뭐 스트래티지 같은 DAT 기업은 언제 투자를 하는 거냐면 엠나브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이 1에 가까울 때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엠나브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는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DAT 기업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이유가, 나중에 이더리움이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 상승분에다가 엠나브의 상승분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마인을 왜 주목을 하냐라고 하면은 피터 틸이나 이제 톰리, 캐시 우드가 다 투자를 했고요. 피터 틸은 원래 50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25년 3Q에 50%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톰리는 이더리움이 슈퍼카 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내 스스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그려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비트마인의 비전은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는 거죠. 이더리움 전체 발행액의 5%를 확보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의 주요 지분을 보유할 수가 있고요. 5%를 확보한 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스테이킹이라든지 토라는 그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드코인 DAT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전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 잘 성장하기 위한 벤처 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이더리움 ETF가 들어와 온다고 하더라도 규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트마인을 모으게 되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한다 라고 톰리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비트마인이 성공하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주당 이더리움을 늘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엠나브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엠나브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순 가치보다 이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이 있죠. 주가를 발행을 해서 이더리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주가를 시장가에 발행을 해서 이더리움을 모으니까 주당 이더리움 발행률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엠나브가 1보다 적을 때는 이더리움을 팔아서 주식을 판매해가지고 주당 이더리움을 계속 올려가는데, 결국 이것도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해야지 이 비트마인의 전략도 먹어들게 되겠죠. 주당 이더리움 가격을 늘리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왜 5%냐 라고 하면은 제곱의 벅집이 적용이 되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더리움 보유를 바탕으로 디파이 생태계의 번성을 오히려 돕는 거고, 만약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까가 블록체인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월스트리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비트마인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DAT 기업은 1등이 중요합니다. 비트마인은 이 이더리움 DAT 중에는 일단 내용이고요. 뭐 이런 다양한 파운드 퍼스, 스탠 드러켄밀러, 갤럭시 디지털, 이게 웹3계의 거물들이에요. 어벤져스들이 다 비트마인으로 몰려오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것만 근거로 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을 투자하기에는 좀 약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겠죠. 결국에 이 톰리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의 독보적 위치. 이더리움은 월스트리트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블록체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한 그 자체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구별이 되는 거고 복리의 개념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트마인은 주당 보유 이더리움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더리움 ETF와 다른 점은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 가격과 1대1로 패깅이 된다면은 비트마인은 한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계속 늘리는 거니까. 대신에 이거는 스스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늘릴 때는 이게 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 주당 이더리움 수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비트마인의 가격은 사실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DAT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더 비전이 있고 그런 심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당 이더리움 같은 펀더멘틀도 있지만 이 심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이 CEO가 바뀌었어요.
이분으로 바뀌었는데 코넬 대학교를 나오셨다고요. 근데 이제 톰리 의장이 이 CEO보다는 영향력이 더 크다. 그래서 톰리 의장이 월가에 되게 거물이고, 저는 이제 비트마인을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냐면은 그냥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보다 좀 더 이런 획기적인 금융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1971년에 그게 해제된 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 달러 기반의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달러의 지위를 상승시켰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이 주당 이더리움 수를 늘려가는 전략에 있어서도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더리움보다 비트마인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마인과 스트래터지의 차이점은, 비트마인은 보통 주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트래터지는 일단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우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무 구조가 비트마인이 더 깔끔해서 하락장에서 좀 더 이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세상의 금고라면은 이더리움은 월스트리트의 금융혁신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톰리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자산을 디지털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토큰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비트마인의 의장이시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건 고려를 해야겠죠. 톰리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플리핑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1971년 이후의 역사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데, 월스트리트는 1971년 이후에 머니마켓 펀드, MBS 같은 14가지가 넘는 새로운 금융사품을 통해서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비트마인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시킬 거다.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기회는 토큰화로 금융자산을 흡수할 수 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이유를 토큰화로 들었던 거죠. 달러를 토큰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들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역할을 이더리움이 담당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5년 후의 미래를 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코인이 차트나 가격의 변동성에만 투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패러다임이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2030년, 2035년에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미래를 같이 그리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클래리티 액트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SEC가 아닌 CFTC에서 관할을 하게끔 하는 거고, 점점 상품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게 된다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겠죠. 이더리움이 POS 방식이기 때문에 권력이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 큰 지분 소유자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트랜잭션을 검열할 위험이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얘는 세대별 블록체인인데 1세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죠.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 가치를 이전하는 P2P로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첫 사례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단순 가치 이전에 나아가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더리움이고, 거기서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장시킨 게 솔라나, 이런 것들이 있고,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다 해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글로벌한 담보 자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더리움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 RWA라든지 STO라든지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쓰일 거고, 이더리움은 특히나 리스테이킹을 통한 이 보안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계속 쓰일 가능성이 크다. 솔라나는 리테일 시장에서 수이나 애프터스처럼 빠르게 매스 어덥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끼리 결제를 한다든지 게임이라든지 실시간 결제, 티켓, NFT 이런 것도 솔라나 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날 수 있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블록체인 전쟁이겠죠. 각자의 땅을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갖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같이 가는 거까지 비트코인이 다 하고 이더리움이 다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톰리는 이제 비트마인 의장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기업끼리 거래라든지 초소액 결제 이런 것도 다 이더리움 위에서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리테일 부분들은 뭐 솔라나라든지 수이라든지 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를 하셔도 이더리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은 12월 3일에 푸사카 업데이트를 합니다. 푸사카 업데이트는 이더리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수료를 더 싸게 만드는 업데이트고요. 첫 번째로 확장성을 개선을 해가지고 처리 가능량을 대폭 증가를 해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수수료 피어다스 도입을 해가지고 원래 100장을 다 확인하던 시험지 검증을 이제 5장만 랜덤으로 체크를 해도 돼가지고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확인하도록 L2의 비용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터 효율을 업을 하고 보안 강화, L2 솔루션 연동 강화해서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 경쟁력을 솔라나나 다른 체인에 비해서 좀 더 확장시키는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조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수수료는 감소되고 속도는 향상되고 확장성은 강화되지만 솔라나나 수위에 비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더리움 가격이 25년 4월까지만 해도 200만 원대니까 되게 안 좋았을 때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비판들도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아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화 우려라든지 투명성 부족 가격 관리 논란, 업그레이드 지연, 생태계 지원 편중 이러한 비판이 있었고요. 현재는 공식 재무 보고서로 정기 발표를 하고 지갑 거래 내역을 추정 가능하게 해서 이더리움 재단의 지갑 주소를 까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나 레이어2 커뮤니티 기여자에게 분산 지원을 하고요. 개발률의 방식의 탈중앙화, 재단이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점점 약화되고 탈중앙형 개발 생태계라는 공감대가 훨씬 커지고 있다. 재단이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단도 자산이 대부분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을 바라겠죠.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뭐 푸사카라든지 덴쿤이라든지 업데이트를 제때 안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공익 목적의 기업이면 뭔가 사기업보다는 진척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블랙락 도 그렇고요. 시타델도 그렇고 굉장히 월가의 주요 기업들이 비트마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인데요. 과거에는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소화하게 되니까 희소해지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러티브였다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웹3 세계의 보안, 예금보험, 정산 시스템, 국가 시스템의 인프라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 역할 세 가지는 리스테이킹, 데이터어빌리티, 그다음에 세틀먼트 이 세 가지에서 이더리움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리스테이킹은 뭐냐면은 은행이나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